사람들이 흔히 건강검진을 받으면 심장, 혈압, 혈당은 꼼꼼히 챙기지만 잇몸은 잘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최근 의학계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입안의 염증이 전신 염증의 시작이다. 즉, 입속의 작은 세균 하나가 심장질환, 당뇨, 치매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이유와 우리의 잇몸을 평생 튼튼하게 지키는 방법에 대해 차근차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잇몸병은 전신 질환의 시작점. 우리가 잇몸병이라고 부르는 것은 의학적으로는 치주염 또는 치은염이라고 합니다. 이 질환은 치아를 잡고 있는 잇몸과 뼈에 염증이 생기는 병이에요. 초기에는 잇몸이 붓고 피가 나지만 점점 진행되면 치아 뿌리를 잡고 있던 뼈가 녹아내립니다. 그래서 치아가 흔들리고 결국 빠지게 되죠. 하지만 문제는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잇몸 속 세균이 혈관으로 침투하면서 전신의 염증 반응을 일으키게 됩니다. 몸속 면역 시스템이 세균을 막기 위해 과도하게 반응하면 그 염증이 혈관벽을 손상시키고 심장, 뇌, 췌장 등 주요 장기를 서서히 병들게 합니다. 그래서 최근엔 잇몸병을 단순한 구강 질환이 아니라 전신 염증 질환의 출발점으로 봅니다. 잇몸병이 심장과 혈관을 공격하는 이유. 심장은 우리 몸의 엔진입니다. 그런데 입속 세균이 혈액을 타고 심장에 도달하면 혈관벽 안쪽에 염증을 일으켜 동맥경화를 촉진합니다. 미국 심장학회 연구에서는 잇몸병이 있는 사람은 심장병 위험이 최대 2배 높다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세균이 만든 톡소가 혈관을 좁히고 혈전을 잘 생기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같은 심각한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즉, 잇몸 속 세균이 심장 건강에 시한폭탄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당뇨병과 잇몸병의 악순환. 잇몸병은 당뇨병과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잇몸에 염증이 생기면 몸속의 인터루킨6, TNF-알파 같은 염증 물질이 늘어납니다. 이 물질들이 인슐린의 작용을 방해해서 혈당 조절이 잘 되지 않게 됩니다. 반대로 혈당이 높으면 잇몸의 상처가 잘 낫지 않고 세균이 더 잘 자랍니다. 결국 당뇨와 잇몸병은 서로를 악화시키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말합니다. 당뇨병이 잘 조절되지 않으면 치과부터 가보라. 그만큼 두 질환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잇몸병이 치매와 연결되는 놀라운 이유. 최근 들어 의학계에서 특히 주목하는 부분이 바로 치매입니다. 잇몸병을 일으키는 포르피로모나스 진지발리스라는 세균이 뇌 속에서 발견되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 세균이 뇌로 들어가면 뇌의 면역세포가 과도하게 반응하면서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단백질 찌꺼기를 만들어냅니다. 이 물질이 바로 알츠하이머 치매 주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즉, 잇몸 속 세균이 뇌의 염증 반응을 일으켜 기억력 저하와 인지 기능 손상을 초래할 수 있다는 거죠. 잇몸병이 단순히 입의 문제가 아니라 뇌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인 셈입니다. 잇몸이 보내는 SOS 신호. 이제 우리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들을 살펴볼까요? 양치할 때 피가 난다. 잇몸이 붓고 눌렀을 때 통증이 있다. 입냄새가 심해졌다. 이가 흔들리거나 씹을 때 시큰거린다. 입안이 자주 마르고 끈적이다. 이 중 한 가지라도 해당된다면 이미 잇몸 염증이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양치할 때 피는 단순한 현상이 아닙니다. 그건 몸 전체의 염증이 시작되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잇몸을 지키는 올바른 관리 습관. 이제부터는 실천입니다. 첫 번째, 올바른 칫솔질 습관. 칫솔은 너무 세게 누르지 마세요. 힘을 주어 닦으면 오히려 잇몸이 닳고 상처가 생깁니다. 칫솔은 45도 각도로 치아와 잇몸 사이를 부드럽게 쓸어주는 느낌으로 하루 2회에서 3회, 식후 3분 이내에 닦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치실과 치간 칫솔 사용. 칫솔이 닿지 않는 치아 사이의 틈새는 음식물 찌꺼기와 세균이 모이는 장소입니다. 하루 한 번은 꼭 치실을 사용하세요. 특히 잇몸이 약한 분은 부드러운 실 종류를 추천합니다. 세 번째, 정기적인 스케일링. 스케일링은 단순히 치석을 제거하는 게 아닙니다. 치석은 세균의 집이자 염증의 근원입니다. 1년에 1회에서 2회 꼭 받으세요. 네 번째, 금연. 흡연은 잇몸의 혈류를 막아 영양 공급을 떨어뜨립니다. 세균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치아 뿌리를 약하게 만듭니다. 다섯 번째, 구강 세정제와 혀 클리너. 양치 후에 살균 성분이 있는 구강 세정제를 사용하면 입속 세균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혀의 표면도 세균이 많이 모이는 곳이므로 부드러운 혀 클리너로 가볍게 청소해주세요. 잇몸 건강을 지켜주는 음식. 입속 건강은 식탁에서 시작됩니다.
비타민 C는 잇몸의 콜라겐을 강화하고 염증을 줄입니다. 키위, 딸기, 오렌지, 피망이 좋습니다. 비타민 D와 칼슘은 치아 뿌리를 단단히 하고 뼈 손실을 막아줍니다. 달걀, 두부, 연어, 멸치가 대표적이죠. 폴리페놀과 오메가3는 염증을 완화시키는 좋은 영양소입니다. 녹차, 블루베리, 견과류 등 푸른 생선이 도움됩니다. 반대로 단 음료, 껌, 말랑한 젤리, 말린 과일은 세균의 먹이가 되기 때문에 식후 바로 양치하거나 물로 헹궈주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잇몸을 지키는 생활 루틴. 하루를 이렇게 보내보세요. 아침엔 기상 직후 물 한 컵으로 입안을 헹구고 부드럽게 양치합니다. 식사 후엔 3분 이내 양치, 점심엔 가볍게 치간 칫솔을 사용하세요. 잠들기 전엔 치실로 음식물 찌꺼기를 제거한 뒤 구강 세정제로 마무리하세요. 그리고 하루 5분이라도 입을 다문 채 코로 천천히 호흡해보세요. 이 습관은 구강 건조를 줄이고 세균 번식을 막습니다. 잇몸은 매일 관리해야 하는 살아있는 조직입니다. 하루의 루틴 속에 잇몸을 위한 시간을 넣어주세요. 잇몸 건강, 삶의 질을 바꾸다. 치아가 아프면 밥맛이 없습니다. 밥맛이 없으면 체력이 떨어지고 체력이 떨어지면 면역력도 약해집니다. 결국 작은 잇몸 문제 하나가 삶의 균형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잇몸이 건강하면 씹는 힘이 좋아지고 소화가 잘 되고 기분도 좋아집니다. 자신있게 웃을 수 있고 대화도 활발해집니다. 잇몸 건강은 단순한 치아 문제가 아니라 삶의 활력을 되찾는 첫걸음입니다. 잇몸은 나이가 들수록 더 소중해집니다. 20대엔 미소를 위해 닦았다면 50대 이후엔 건강을 위해 닦아야 합니다. 오늘부터라도 잇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그냥 넘기지 마세요. 그 피 한 방울, 그 입 냄새 하나가 몸 전체가 보내는 조용한 경고음일 수 있습니다. 건강한 잇몸은 건강한 심장, 건강한 뇌, 그리고 건강한 삶으로 이어집니다. 당신의 하루, 오늘은 잇몸부터 챙겨보세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